자, 이번 시간에는 3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과 메서드.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인데, 우리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연산자는 CPU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연산들을 표현한 거다. 그 기능들을 이렇게 쓰세요 라고 드린 거라고 친다면, 제어문도 사실은 그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 순서, 진행 순서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저번 장에서 배웠던 연산자를 활용한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진짜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제어문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아름답고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제어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사실은 문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떨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면 프로그램이 아주 둔중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봤을 때는 그거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잠시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본 장면이 뭐냐면, 제가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본 장면이 뭐냐면,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서 들고 가면 미국의 노 프로그래머들이 앉아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일일이 검증을 해나가는 코드 리뷰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별이니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들은 원래 그걸 해요.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없던 시절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어문 활용입니다.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교과목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랑은 문법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알고리즘 맛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알고리즘을 배우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소드는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수에 10을 더하는 거를 1000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지만 정말 우아하게 하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심플함 뒤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셨던 거예요. 개, 고양이, 돼지. 개, 고양이, 그 다음 뭐? 돼지. 이런 거 배우셨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얼만큼 잘 표현해내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도 알려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반복문을 만드는 요령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정한 프로그램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앞은 뭐였느냐? 그냥 몸을 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를 배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물론 힘들어지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약간 어려워야 재밌죠. 자, 제어문은 실행문의 수행 순서,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흐름, 이거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냐?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고 분기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실행문을 선택 그리고 사용한다. 뭐 책에서는 예제를
햄버거를 먹을 것인지 타지마할을 볼 건지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그래 결정했어 이거예요. 선택. 지금 이 순간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예요. 다행히 보시다시피 한꺼번에 여러 개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원, 제로기 때문에 1 아니면 2,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선택하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실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쳐져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느낌을 주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선택 요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중에 조건문입니다. if문, 만약에.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if, then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if예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의해서 1을 수행할지 2를 수행할지 맥도날드를 먹을지 타지마할을 갈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if라는 조건문 안에, 제어문 안에는 이 조건식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이 true면, 참이면 요 가로 있죠. 이 가로 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가로치고 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간혹 이걸 생략할 수 있는 이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만 네, 생략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소스코드를 개발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생략 안 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그리고 가로를 여는 가로를 여기다 뒀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줄에 맞춰서 여기다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또는 여러분들 후임자들이 그걸 봤을 때 이해하기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문법 오류는 안 나요. 세상에 문법 오류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 프로그램들은 워낙에 커요. 여러분들 즐겨하시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그 라인 수로 치자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걸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를 들어가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개발 회사잖아요. 들어가면 거의 6개월을 문법이랑 관계없이 프로그램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대체로. 이런 가로치는 위치까지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같이 일하는 데 도움이 돼서입니다. 그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이 책에서는 자꾸만 여기다 가로를 치고 있는데 가급적 아래다 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if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f를 쓰시고요. 그리고 가로를 소가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소가로를 치시고 안에 조건식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조건식이라는 뜻은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true 또는 false여야 돼요.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연산이 무엇이었든 최종 결과는 뭐여야 된다고요? 네, 부올리안 값이 나오는 형태여야 됩니다. 혹시 C 언어를 쓰셨던 분들은 0 또는 0 외의 값이 나오면 되는 형태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C고요. 자바에서는 이 안이 반드시 true or false가 부올리안 값이 나오는 형태로 해 주셔야 돼요. 최종 결과 값이. 중간중간에 뭐 산수를 해가지고 값이 나오고 이거 다 괜찮은데 최종 결과는 뭐다? 부올리안이어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요 옆에 뭐가 있냐면 순서도가 있어요. 요즘도 순서도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순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순서도를 그릴 때 복잡한 거 뭐 시작, 끝 이런 거 프린트 이런 거 다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좋은 딱 두 가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름모,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마름모, 그리고 직사각형.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직사각형은 그냥 실행문들, 그냥 작업이에요. 저는 그냥 작업이라고 해요. 작업들을 표현합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뭐 그때그때 다르고요. 마름모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가요. 조건식. 결과는 뭐? true or false예요. 그것에 의해서 둘로 갈려요. 제가 둘로 갈리는 거 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 참 혹은 거짓일 때 갈립니다. 자, 한번 흐름 따라가 볼까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나? 참이면 실행문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자, 옆에서 볼게요. 실제로 소스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식이 참이면 뭘 한다고요? 얘네들을 같은 거예요. 얘네들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얘랑 게 같은 겁니다. 이걸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면 처음 순서도를 가르쳐 드리면 자꾸만 이걸 빼먹어요. 마름모가 나오면, if문이 나오면, 조건식이 나오면 반드시 참과 거짓 둘 다 그려놓는 습관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놓고 하면서 막 거짓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쭉 그려버리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혼란에 빠집니다. 귀찮더라도 처음에 기본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도 이렇게 배울 때 어릴 때 너무 기본기보다는 잔 기술, 물론 재밌죠.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귀찮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좋은데 기본은 지키면서 빨리빨리. 그래서 반드시 거짓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봐야 돼요.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가서 만나요. 뭐 그럴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요? 소스 코드로. 어떻게 되나? 자, if문에 의해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가로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죠? 그렇죠. 이걸 다 수행하고 나면 어디로 가나? 이 아래로 가겠죠. 여기도 또 실행문들이 있겠죠. 이걸 수행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릴 때 사실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요 아래에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요. 여기 제가 작업 1 마음이 급했어요. 작업 2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작업 1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작업 2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신 분들은 라고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줄이에요. 심지어 슈도 코드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 슈도 코드조차 제가 뭐 했습니까? 들여쓰기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업 2는 어떻게 해놨나요? 이 가로하고 줄을 맞췄죠. if하고 줄을 쫙 맞췄죠. 그래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들여썼다는 뜻은 이 가로 안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밖에 있는 건 뭐다? 이 가로랑 무관하구나. 그런데 이 가로는 누구랑 관계에 있다? if라는 조건문과 관계가 있구나.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후에 그냥 보면 아, 얘는 누구에 소속됐고 얘는 누구에 소속됐고가 금방 보여요. 약속입니다. 이거 어기면 멘붕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코딩을 한 본인조차도 꼭 지키십시오. 제가 그래서 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시해요.